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정보만 알려드리는 비트고래입니다. 오늘 1월 27일 암호화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뉴스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결국 DM 사업 접나 자산 매각 검토 나서 지금 결국에는 페이스북이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결국 사업을 종료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1월 26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가 DM 관련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고 자녀 자산을 수익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결국 미국의 반대에 항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메타는 DM 전체 지분 중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협회 소속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협회 가입 시 회원사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타가 DM 지분 매각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메타가 결국 규제 당국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분석이지만 이게 어떻게 판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 증권위원회에서 SEC에서 EU 집행위 등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이 프로젝트에 우려를 표했고 주요 회사 회원사들이 대거 탈퇴하며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 11월 30일에는 데이비드 마커스 메타 총괄까지 사의를 표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암호화폐 메타버스를 싹 장악하려고 했으나 지금 미국의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발행이 돼야 그 생태계 안에서 페이스북이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생태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DM 자체가 지금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앞으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계속 매수하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미국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암호화폐가 시장 약세와 규제 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폭루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최고 재무 책임자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매입 후 보유이다. 초과 현금 흐름이 발생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기면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기업이 온갖 현금을 동원하고 작년에는 부채까지 끌어다가 비트코인을 말 그대로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돈과 자기의 자금까지 다 동원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만 매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의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3쿠션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 기회라 생각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보다 더 많이 매입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마이크 세일러는 10년,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해지 수단 그리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점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만 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을 2020년 말에 10억 5천만 달러에서 21년 9월 30일 24억 1천만 달러까지 늘린 상태다. 거의 2.5배를 추가적으로 늘렸는데 올해 지금 또 매입을 하겠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는 테슬라랑 스퀘어 거의
핫한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핫하고 유망한 기업들. 그래서 이 CEO가 마이크 세일러라는 CEO가 절대 이제 뭐 터무니없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세운 최고점인 68,990달러에서 50%가량 하락한 36,8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7개월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자, 나머지 내용은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이런 하락장에도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회사가 2년째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상관없이 개수 모으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길게 보는 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나씩, 하나는 너무 비싸니까 일주일에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모아가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암호화폐 주식과 상관관계 높아지고 금리 영향 커졌다. 지금 나스닥이며 우리나라 증시, 비트코인 전부 다 지금 파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파월 눈치라기보다는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온통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원래는 주식과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디커플링이 이제 조금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각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지금 너무 금리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조금 눈가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로 인해서 공포를 주고 시장을 이제 조정하기 위한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뉴스의 이제 주요 내용은 주식과 암호화폐가 커플링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을 이제 계속 한 2주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1월 25일 로이터 통신은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는 올해 13살이 됐고 더 성숙한 금융자산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0대의 짜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담이죠. 로이터 통신은 비트코인이 미국 S&P 500과 상관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조사업체인 결과에 따르면 이 둘의 상관관계 지수는 9월 0.1 수준이었지만 22년 1월 0.41까지 상승했다. 점점 이제 같이 커플링 되어 간다는 이야기고요. 상관관계 지수는 0일 때 상관관계 없음을 의미하고 1일 때는 완전 동기화를 의미한다. 점점점 이제 동기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위주로 투자하던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말 작년에 이제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ETF를 만들어서 매수하지는 못하지만 우회해서 정말 많이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JP모건, 비자 뭐 다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뒷작업이 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운영 중인 기관들의 총 자산은 21년 1월 360억 달러, 무려 43조가 이제 있었고 69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이트지 등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추가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이런 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 연구원들은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다각화 방법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IMF라는 기관, 단체를 저는 일단은 신뢰하지 않고요. IMF라는 이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이제 달러의 패권을 조금 잃지 않기 위한 아마 이제 좀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하락은 어쨌든 달러의 패권은 아직까지는 유지되어야 하고 발행량이 이제 쏟아지고 있지만 아마도 그 쏟아지는 달러로 인해서 자신들은 아마 이번 하락에 아니면 다가올 경제 위기에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들이나 아니면 정말 노른자의 이제 건물이나 부동산을 아마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달러의 이제 가치는 점점점 하락을 시킬 거고 그 불어난 자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아마 뒤로 엄청나게 매집을 할 거라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서도 저는 조금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 한 번 더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개인 지갑 출금, 코인원은 되고 빗썸은 안 된다. 이중잣대 논란 확산. 오늘 이제 빗썸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금을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없다라는 이제 기사가 오늘 막 엄청 날라오고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강남역에 지금 한복판에 2배 빨라진 빗썸이라고 지금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협이라는 지금 은행이랑 빗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농협에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어쨌든 거래소는 농협을 은행이라는 거를 끼고 이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이제 트래블룰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죠. 그래서 이제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을 봉쇄시켰죠. 폐쇄시켰죠. 웃긴 거는 근데 또 입금은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횡령 아닌가요? 횡령? 직원들이. 이런 농협이 지금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 지갑 출금을 막는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 뉴스죠. 그래서 아마 빗썸은 가뜩이나 이제 업비트에 밀리는데 뭐 이제는 빗썸을 쓰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빗썸 본인 소유 개입 지갑도 출금 전면 금지. 사전 등록 제도 공지한 지 5일 만에 폐기. 농협이 이게 시킨 거죠. 그래서 개인 지갑 등록제 운영 코인원과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이제 앞으로 빗썸의 이제 고객을 조금 이제 흡수할 것 같네요. 업계 트래블을 감안해도 빗썸 결정 납득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니 이제 빗썸에 아마 소비자들은 떠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출금 주소 사전 등록 정책이 변경됐다라며 개인 지갑 등록 불가 방침을 알렸다. 빗썸은 지난 19일 개인 지갑의 경우 대면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공지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이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빗썸은 본인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지갑도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거 누가 써요? 그럼 빗썸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자, 큰일 났습니다. 빗썸 고객들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 실명 계좌 외에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이제 내용이 떴습니다. 보면은 뭐 타인 지갑 주소 등록 불가, 뭐 이체를 하려면 이런 증빙 이제 서류들을 엄청나게 떼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는 세금을 매기지도 않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혼자 지금 호들갑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사 내용을 다시 보면 이 때문에 빗썸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에 제2은행인 NH농협은행의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뭐 100%죠. 빗썸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뻔히 소비자들이 떠나갈 걸 아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을 번복했다는 거는 이 사기꾼 농협은행의 이제 요구죠. 100%입니다. 지금 자금 세탁을 논할 게 아니라 농협 직원들을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은. 그래서 업비트가 이제 앞으로 뭐
99% 독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업비트랑 또 K뱅크라는 이제 1금융권 은행은 서로 너무 이제 짝짝꿍이 잘 맞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업비트의 거의 99% 독점으로 우리나라 거래소는 이제 유지될 거고, 그럴수록 정부는 이제 컨트롤하기가 쉽죠. 업비트 하나만 거래소를 이제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업비트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삼성과 거의 비슷한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은 이제 좀 어제 나온 내용인데 조금 핵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암호화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를 갖고 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 하락장이 비트코인 이제 시즌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한 번 불장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고 있고요. 한번 매일매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웬만하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하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제가 중요한 기사를 추려서 올 테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흘러가는 시장 동향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암호화폐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